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15일이고 17일 그 다음에 20 24 이렇게 하면 1월 종강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이고 여러분이 오늘 이제 지수로그 다 나가게 돼 있고 제가 짠 거는 수요일 날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 이제 목요일 날 삼각함수의 기본 성질 그리고 수요일 날 삼각함수의 그래프 중에 사인 함수 그래프, 코사인 함수 그래프 24일 날 삼각함수 그래프 중에 탄젠트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자체는 이때 아마 개념 다 끝날 거고 이게 문제풀이가 남아 있어서 이런 거고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문제풀이 위주고 삼각함수 여러분 문제 많이 못 풀다 보니까 문제를 최대한 많이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그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잠깐 나가 볼 건데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또 어렵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나? 그래서 제가 삼각함수에서 최대한 이제 천천히 나가면서 여러분 문제 다 풀어주려고 이렇게 나간 거니까 여기서는 굳이 오늘 막 과제도 안 내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지수로고 다 완료하고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삼각함수의 정의라고 해서 7단원인데요. 여기서는 삼각함수에 대해서 다루진 않고 삼각함수를 여러분이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호도법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호도법의 의의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아는 분이랑 많은 의의를 나누면서 그분은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인 30도 라는 값은 알고 있죠. 어떻게 되는 2분의 1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있는 체계에서는 내가 어떤 값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인 31도다 하면은 이거는 잘 몰라요. 근데 요런 값을 대응한다라고 했을 때 요 사이에 그러면은 내가 사인 31도 11분 20초다 이렇게 놓으면은 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표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31.2도 이렇게 써왔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요 도시라는 녀석은요 우리가 도시분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에 대해서 60분법이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60분법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돼? 시계처럼 360도로 해가지고 어느 360도로 해가지고 이 녀석을 12방향으로 쪼개고 그 다음에 60방향으로 쪼갠 걸 우리는 60분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60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60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내가 60분법이라는 거는 360도를 60으로 나눈 거니까 어떻게 돼? 6도가 되면서 12도가 되면서 6도죠. 1분에 6도라는 또 우리가 애매한 각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 제가 지수 확장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어떤 미지수가 딱 들어가면 우리가 실수 체계로 확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60분법이라는 단위가 적절치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 새로운 단위인 호도법이라는 건 자, 그래서 얘는요
간단합니다. 호의 길이를 각도로 변환하는 법입니다. 호의 길이를 각도로 변환. 그러니까 새로운 단위인데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단위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실수 체계의 확장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쓰는데 그게 바로 호도법이라고 불리는 방법이다. 뭐 호도법의 정의 자체는요 이런 겁니다. 호라고 했으니까 내가 어떤 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호에 대해서 내가 이 녀석을 반지르면 R이라고 할 때 호의 길이가 R이 되는 이 순간의 각도를 1라디안으로 정의하는 거야. 그래서 영어로는 라디안, 한글로는 라디안. 자 그러면은요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반지름이 R이 있고 여기에 이 라디안이 있다라고 하면은 호의 길이가 얼마가 돼요? 1라디안일 때 R이면은 2라디안이면 2배가 되니까 2R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면요 180도가 됐을 때 여기 또 여전히 반지름은 R이고요. 그럼 이 호의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호의 길이가 180도 R? 도시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원의 둘레는요 원의 둘레는 원주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했어? 2파이 R로 구했죠. 그러면은 반원이라는 건 어떻게 구했어? 반원이라는 건 반원의 호의 길이는 파이 R이라고 여러분이 구했었죠. 왜? 절반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하는 거에는 어떻게 돼? 2일 때 2R, R일 때 아니면은 180도의 파이 R. 그럼 어떻게 돼? 바로 180도라는 게 파이가 되더라는 거였어. 어떻게 돼? 라디안입니다. 파이가 되는 게 아니라 파이는 보이죠? 안 보여? (180도라는) 녀석이 파이 라디안이 되더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라디안이라고 쓰고 여러분이 쓸 때는 단위로 쓰면은 RAD만 쓰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그 탄생 배경하고 설명, 시간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들하는 건데 다시 보면 우리가 호의 길이가 반지름이 R일 때 호의 길이가 R, 즉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은 길이가 될 때를 1라디안으로 정의하기로 했다. 그러고 나서 사실은 얘가 먼저요. 왜냐면은 이렇게 한 바퀴가 되면은 우리가 2파이 R이니까 2파이에 맞춘 건데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일 때 하나, 1대1 비율일 때 1. 그러면 1대2 비율이면 2. 그럼 어떻게 돼? 1대 파이의 비율이면은 반원. 1대 2파이의 비율이면은 원이 되는 각도다라는 게 라디안의 정의라는 겁니다. 자, 뭐 이것도 굉장히 쓸데없지만 아무도 안 알아주는 얘기인데요. 보시면은 여러분이 여기에는 RAD라고 써 있는데 보통 어느 순간 가로로 쳐 있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안 씁니다. 그러면은 이걸 왜 안 쓰냐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쓰는 단위 중에 센티미터 혹은 리터 혹은 또 뭐가 있을까? 인치는 인치는 쓰면 안 되고 야드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이런 단위들은 우리가 1차원 단위라고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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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원 단위라
1차원 단위가 뭐예요? 실체가 있는 단위에 대해서 이건 그러니까 여기 수학적인 내용과는 약간 별개로 과학적인 내용에 대한 얘기예요. 얘네들은 우리가 1cm라고 하면 정확히 1cm가 표현하는 단위가 있죠. 내가 키가 173이라고 하면은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103 정확히 있단 말이야. 그런데 라디안이라는 녀석은 내가 1라디안이라는 각도는 있는데 이 반지름에 따라서 단위가 달라지죠. 왜냐면은 내가 거기는 1라디안만큼이야 라고 했을 때 걔가 꼭 길이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더 커지면은 이렇게 커질 수 있어. 그러니까 비율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라디안이라는 녀석은 무차원 다음이고요. 그래서 이걸 얘기해 준 건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생략이 가능하다는 건 수학에서 여러분 곱하기 생략 가능한 경우에 전부 다 빼였죠. 수학에서는 생략 가능한 단위는 다 쌩까고 안 써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80도가 파이가 아니라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지만 파이라고 써있다고 걔를 우리가 라디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진동에 막 쫓기다 보면 뭐 이런 디테일한 얘기들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시간이 오늘 많은 김에 나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책 같은 거 혹시나 정석 있는 분 보면은 뭐 25도, 30분과 같이 육신분법을 따르 사용하지만 수학과학 공학에서 호도법이라고 불리는 단위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수학과학 공학에서도 그냥 도시 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돼? 호도법은 수원 정석 나갈 때만 쓴다. 아니, 수원 대수 파트 나갈 때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 가서도 호도법 굳이 쓰긴 하는데 그냥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정도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돼서 어떻게 돼? 삼각함수 중반에 가면은 2분의 파이가 몇 도야 라고 하면은 90도입니다 바로 떠오르지만 그렇게 지금 처음 배운 혹은 두 번 배운 혹은 세 번 배운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바뀌지 않는단 말이야. 자, 파이 라디안이라는 녀석이 180도라고 했고요. 자, 그럼 내가 1라디안이라는 녀석은요. 간단해요. 파이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파이분의 180도. 이걸 이야기해준 이유는 저희가 각 변환을 할 때 구하는 거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게 파이가 180도라고 했고 그러면 1라디온 파이분의 180도니까 1도 아닌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라디안이라고 해서 얘가 파이 라디안이라는 얘기를 안 했고 우리가 파이라는 값을 180만큼 나눴을 때라고 얘기했고 파이라는 값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실제화시키면은 3.14 159 그거예요. 그럼 얘가 내가 3.14 이렇게 나누면 얘가 바로 57도 17분 45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략 1라디안이라고 하면은 57도 56도보다는 크고 58도보다는 작은 각도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파이 라디안이라고 그래봤자 1라디안에 3.14가 곱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라디안이 엄청 큰 거죠 사실 각도가. 1도는요 반대로 가시면 돼요. 180분의 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라디안을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요 반대로 이제 나눠주면 되니까 얘는 계산하면 0.017 라디안이 나온다고요. 자, 그런데 이 두 개 값은 여러분이 그냥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알아두면 좋은 거예요. 그냥 알아두면 좋다라는 건 몰라도 크게 상관이 없다. 이거는 알아둬야 될 거. 얘는 알아두면 좋은 거. 여기는 알아줘야 될 거. 여기 알아주면 좋고.
자, 여기는 이제 보기 문제도 풀어줄 건데 자, 36도를 라디안으로 어떻게 변하네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렇게 돼 있고 1도라는 건 이렇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36도라는 건 여기다가 36배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36 곱하기 180도분의 파이 라디안에 지금 걔가 마치 어떻게 돼? 도시가 약분되는 것처럼 돼가지고 라디안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바로 5분의 1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도시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도시가 약분되는 느낌으로 간다고 생각하면은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호도법이 된다. 자, 여러분이 120도라든지 180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가 3이랑 6의 약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할 거는 여러분이 120도를 기억할 게 아니라 60도라는 녀석이 180도분의 파이다라고 하면은 3분의 1 파이, 즉 3분의 파이 라디안이 나오거든요. 자, 이거를 외워두면은요, 30도는 절반하면 되니까 6분의 파이, 15도는 그거에 또 절반하면 되니까 12분의 파이, 120도는 60도에서 2배 해주면 되니까 3분의 2파이다라고 이러면 150도는요 30도에다가 5 곱하면 되니까 30도 가까이 6분의 파이였으니까 6분의 5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 60도 혹은 30도 요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파이를 외우면 좀 쉬워요. 자, 135도.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없는 건데 135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180으로 나오려고 하면 바쁘니까 135라는 거는 45 곱하기 3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45라는 거는 90도의 절반이니까 4분의 파인데 거기에 3배 해준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호도법이나 특정 각도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주 쓰다 보면 외워지는데 처음엔 어떻게 돼? 60도, 90도 요런 각도를 기준으로 나누고 곱하면은 좀 더 쉽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3분의 파이 얘기했죠. 3분의 파이 60도라고 봐.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 파이분의 180 곱하기 3에서 파이 186 약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60도가 3분의 파인 거 생각해 놓으면은 3분의 파인 60도 약간 동일시해서 가져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실체 아이들 60도 이런 거 오다가 이제 어떻게 돼?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 보기 4번은요 2라디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도시로 바꾸는 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눠주고 위에 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나눠주기 위해서 라디안 단위는 파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180이 될 테니까 선생님 이러면은 파이분의 360도인데요. 네, 바로 그 각도입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파이분의 360도랑 각도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0도에 대한 감을 다루고자 여기서는 0도부터 360도까지 정석에를 막 써놨는데 굳이 뭐 이렇게까지 써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삼각함수에서는 여기까지 익숙해지는 게 좋아요. 어디까지냐면은 0도는 당연히 0도가 아니고 30도, 45도, 60도, 90도, 그 다음이 120도, 135도, 그리고서 150도, 180도. 그 다음에 180에다가 3의 배수니까 여기다가 30도 더하면은 그 다음에 270도, 360도 이 정도. 요 사이 어떤 사이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여러분 특수가 30도랑 60도는 두 사이 큰 관계가 있고요. 30도랑 60도를 대변하는 게 60도를 대변하는 녀석이 120도고 어떻게 돼? 30도랑 같이 가는 녀석이 150도고요. 자 그리고 45도랑 사실 90도랑 같이 가는 거예요. 다르지만 같이 가고 135도랑 45도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그리고 180도랑 90도는 또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나머지는 다 90도의 배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얘네가 같이 묶이는 이유는 여러분이 사인 값이라든지 코사인 값에 대해서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여기서는 그런 것까지 그래프만 알아보면 되고 우리가 이제 이 녀석에 대해서 라디안으로 써보면은 0일 때 그냥 0 써주시면 돼요. 0. 아까 30도일 때는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에서 절반 나는 거 45도일 때는 어떻게 돼? 파이 2분의 파이 4분의 파이 60도일 때는 3분의 파이라 그랬고요 90도는 절반이니까 2분의 파이라 그랬고 120도는 60도의 2배니까 3분의 2파이가 될 것이고 45도에 3배 해주니까 4분의 3파이 여기에 5배 해주면 되니까 6분의 5파이 이건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한테 파이 라디안이 익숙해지라고 그냥 파이 해석하는 겁니다 180도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절반 270도는 얘 3배 360도는 2파이다라고 여러분이 다 각을 알면은 충분히 이제 호도법은 충분히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이 여러분이 잘 익숙하게 안 하다 할 수는 있는데요. 그냥 계속 우리가 삼각함수 하면서는 이렇게 파이에 대해서 익숙해지시면 매우 좋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여러분이 요거 삼각함수에 대해서 새로운 단위에서 배웠으니까 우리가 이제 길이나 각이나 여러 가지 구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방법을 씁니다. 그 보시면은 호의 길이와 넓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호도법 잘 야. 그럼 이제 여러분이 호의 길이와 넓이를 우리가 호도법으로 표현할 거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호도법 이 거리에서 호도법 했다기보다 호도법을 쓰니까 얘네들 이렇게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호의 길이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60분법에서는요 우리가
이 각도가 반지름이 r이었고 호의 길이를 a라고 하고 이 각도를 세타도라고 한다면은 원래는 우리가 l에 대해서 어떻게 구했냐? 우선 이 파이 r이라는 녀석을 곱했고요. 거기다가 360도분의 중심각을 곱했었어. 요게 이전에 우리가 60분법을 통해서 했던 녀석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세타라는 녀석을요, 세타 라디안이라고 바꿔보면요, 정말 간단해요. 왜 간단하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게, 갑자기 카톡이 뭔가 중요한 게 와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온가 하고 쳐다봤더니 로시탄 코리아에서 사과라고. 우리가 1라디안일 때 R이었죠. 2라디안이면 2R이 되고 세타 라디안이면 R세타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라디안 단위로 바뀌었을 경우에 얘는 그냥 R세타, 얘가 라디안일 때.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1일 때 R, 2일 때 2R, 세타면은 R세타. 그럼 저는 약간 이렇게 봤었거든요. 얘를 라디안, 세타 라디안으로 바꾸면 2파이도 우리가 라디안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러면 2파이, 2파이 이렇게 약분해서 R세타. 전 맨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돼? 저는 이제 수식적으로 이해하는 게 좀 더 좋은데, 여러분이 정의적으로 이해하기 싫으면 1일 때 R, 2일 때 2R, 3일 때 3R, 세타일 때 R세타. 그럼 어떻게 돼? 3분의 파이면 3분의 파이야. 2분의 파이면 2분의 파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 라디안을 곱하면 된다. 호의 길이가 라디안이 아니라 호의 각도. 두 번째, 호의 넓이. 자, 그럼 여기에 넓이를 제가 일단 첫 번째 S다라고 표시해 보면은, 우리가 원래 S는 이렇게 구했었죠. R 제곱 파이 R 제곱에다가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구했어요. 원래 우리가 이렇게 구했었잖아요. 그런데 요것도 얘가 앞에서 수식적인 거 생각해 보면은, 얘가 세타 라디안으로 바뀌게 되면 얘가 2파이가 되면서 이렇게 파이 약분되면은 얘를 우리가 라디안 단위화에서는요 2분의 1 R 제곱 세타라고 써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얘 또한 R 제곱 세타라고 써볼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R 세타라는 게 뭐였어? 호의 길이였잖아. 얘가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세타가 있으니까 얘가 호의 길이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2분의 1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호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중심각까지 포함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환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 첫 번째, 호의 길이는 R세타다. 호의 길이. 그리고 어떻게 돼? 호의 넓이는 R제곱 세타랑 2분의 1 R이다.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이다. 호의 넓이. 이렇게까지 두 개만 얻어가도 매우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99% 끝나게 되고, 호도법 그리고 호도법을 이용한 계산법, 이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은 모르는 게 없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마치 스키 타러 갔을 때 어떻게 돼? 여러분이 내려갈 때는 이렇게 옆으로 위빙을 하면서 움직이면서 틀어지면서 속도가 주면서 내려갈 수 있습니다를 배운 거랑 똑같아요. 근데 막상 스키 타러 가서 잘 타는 친구도 있겠지만 하려고 하면은 자빠집니다. 그래서 겨울에 혹시라도 스키 타러 갈 친구들이 있으면 조심하시고. 저는 이제 스키를 못 하기 때문에 대단한 이유는 아니고 뚱뚱해져서 무릎이 위험해요. 스키는 말랐을 때 타는 겁니다. 내 몸을 지탱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요거를 이용해서 제가 기본 문제 한 1번 오늘 많이 안 나와도 자, 1번 둘레의 길이가 8이고 넓이가 4인 녀석의 중심각의 크기고요. 아! 참고로 여러분이 호의 둘레는요. 그러니까 계속 R 제곱 세타, R 세타 이런 것만 해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R 얘를 해가지고 호의 둘레는 반지름의 2배 한 거에다 호의 길이까지 더해야 돼요. 둘레는 전부 더한 거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R 더하기 L이 8이고 넓이는요. 아까 여러분이 2분의 1 R 제곱 세타 있었고요. 2분의 1 RL이 있었어. 근데 R이 있으니까 이 RL을 써야 되겠죠. 얘가 4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죠. L이 8-L이라고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그러는 거보다 이런 거 좋아합니다. 우리가 R 곱하기 L이 8이에요. 2R 더하기 L은 8이야. 그러면은 R이 좀 더 적어야 되고 L이 좀 더 높아야 돼. 근데 어차피 얘는 2의 배수니까 4 곱하기 2나 1 곱하기 8 정도밖에 없는데 4 2 2 4 성립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R이 2고 L이 4이다라고. 물론 여러분 이거 대입하면은 나와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이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숫자에 대한 감 그러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거는 1, 8, 2, 4밖에 없고 그런데 여기다 대입했을 때 숫자가 나오면 편하다. 그럼 L은 R세타니까 4는 2세타. 세타가 2가 나오는데 2라는 건 라디안을 의미한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영상 보내줄 테니까 뒤에 찍는 거 오늘 것까지 보내줄게요. 그러면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스. 어리랑 애는 예? 어리랑 애는 항상 자연수여야 돼요. 아니요. 자연수가 아니라 이 경우에 자연수가 나온 거죠. 반지름이 3분의 1일 수도 있고 길이는 아니잖아요. 이건 무조건 그 이하만 나올 일이 없잖아요.
음수요? 음수는 안 나오죠. 아 양수냐고요? 아니에요. 아 네.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형 기하에 관련된 건 항상 양수라는 기본 조건과 실수 그렇기 때문에 실수라는 기본 조건 두 개를 가져갑니다. 물론 여러분이 선생님 저는 공부를 했더니 사실 복소평면이라는 게 그거 복소수 평면이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니면서 복소평면까지 건드리기 시작하면 이제 피곤해져요. 그럼 뭐 a 플러스 bi도 있고 여기가 a축이고 여기가 b축이고 그러면 절대값 알파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런 거 넣으면 피곤해지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수 파트에서 특히 삼각함수 파트에서는 거의 실수 영역에 대해서 다룬다. 우리가 왜? 얘는 도형의 비율에 대한 얘기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보시오. 이번에는 둘레 2R 플러스 L에 80이 있는데요. 얘 넓이가 최대다라고 하면은 왜 넓이라는 건 내가 2분의 1 RL이었고 얘가 최대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 얘를 2차식이다. 범위를 구해야 될 텐데 여기 보면은 L은 80 마이너스 결과적으로 얘가 2분의 1 R 곱하기 80 마이너스 2 R이다라고 하면서 간단하게 마이너스 R제곱 더하기 40R. 제가 원하는 게 뭐예요? 부채꼴의 넓이와 중심과의 크기니까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겠죠. 2 나누면 20이고요. 제곱해주면 마이너스 400이 돼가지고 우리가 더하기 400 해주시면은 얘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0의 제곱 플러스 400이 된다. 고로 반지름이 20일 때 넓이는 400이 되는데 그때 중심각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요. L이 여기다 대입하면 40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R 세타가 40이 된다. 세타가 2 라디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1시 20분. 예스. 네. 그래서 제가 그 특강 끝나고 특강 보강을 1시에서 4시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12시 반에 우리가 끝나잖아요. 1시 끝나? 1시 반에 끝나서 12시. 그래서 1시부터 라고 잡은 이유는 그 12시 반부터 여러분이 특강 끝나고 막 바로 하는 것보다 그래도 한 조금이라도 뭐라도 먹고 오든가 아니면은 마실 거라도 하나 사고 오든가라고 내가 사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특강 끝나고 뭐 마실 거라도 하나 저는 사갖고 올 테니까 여러분 그 사이에 마실 거라도 하나 보강하는 친구들 사갖고 오시든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힘들어서 잡은 거니까 그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삼각비의 정의 딱 요까지만 나올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삼각비라는 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그 중3인 친구들은 3학년 2학기 아니 3학년 2학기 안 됐으니까 혹은 어떻게 외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과거 고대에 있어가지고 수학자들은 별의별 짓을 다 했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초는 이래요. 옛날부터 우리가 뭐 지구의 지름을 잰다든지 여러 가지 뻘짓거리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초는 내가 어떤 산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이 산을 올라가게 되면은 요 올라간 정도와 그리고 요 직선 거리만큼을 알게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중요한 이 높이를 구할 수 있을까에서부터 시작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가장 심플라이제이션하게 알고 이때도 피타고라스 정리 알고 있었을 테니까 직각삼각형을 어떤 내가 지형에다가 투영을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삼각비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게 바로 사인 함수에 대한 탄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내가 요 올라가는 높이에 대한 높이를 알고자 만든 게 사인 함수라고 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인이 요 비율분의 요 비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가르쳐 줄 때 이런 것과 얘기하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S다라고 해서 근데 이게 왜 S죠? 원래 여러분 이런 거 배우지 않아요? 상함수 처음에 중상 과정으로 배울 때 이렇게 사인하면서 이렇게 약간 뭐 S 여기가 C 여기가 T 이렇게 안 가르쳐줬어요? 저는 이렇게 안 가르쳐주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가르쳐주는 거에 있어서 약자 되게 싫어하고 약어 줄임말 뭔가 없어 보이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런 공식이 나와요. 여러분 미적분 할 때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거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외우려고 뭐 사코 플러스 뭐 코사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 저 이런 거 알려주지 않고 그냥 써주고 알아서 외우라고 합니다. 혹은 여러분이 상함수 이렇게 하면서 여기는 사인 함수만 양수고 여기는 전부 다 양수고 여기는 사인만 양수고 여기는 탄젠트만 양수고 여기는 코사인만 양수하면서 뭐 월사 탄코 막 이런 거 외우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외우라고 안 하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부끄럽잖아요. 얼싸 안고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으면 속시원 자 그래서 사인이라는 건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등산을 얼마나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올라갔냐 해발이 얼마나 됐냐라는 거의 비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상함수에 대해서 뒤에도 나오긴 할 텐데 요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탄젠트는 그럼 왜 이렇게 될까? 코사인은 왜 이렇게 될까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인이나 코사인은 약간 당위성이 있어. 무슨 얘기냐면 사인은 내가 여기를 알 때 이 길이를 알 때 사인 값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높이를 알 때 여기를 구하고자 해서 코사인을 쓸 수가 있는데 탄젠트는 이 두 변의 길이에 대한 약간 응용성, 그러니까 당위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사실 그거는 여러분 제가 뭐 이런 얘기 해주는 거 우리가 진짜 진도 여유가 생겨서 내가 재밌어서 그런 거니까 쓰거나 이럴 필요 없고 여러분이 나중에 삼각함수를 정의할 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으로 정의를 하고요. 그럼 원을 어떻게 삼각함수를 정의해라고 하면은요 요 길이가 1이다라고 놓고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3이라고 놓고 써도 상관없고 12 6제곱이라고 놓고 상관없는데 그 이유는 삼각 비율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인 30도라는 값은 딱 얼마 정의되어 있지만 그 값 자체는 비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 내가 요 녀석의 각도를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뭐 세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면은요 이 길이만큼이 좌표죠. 이 길이만큼이 x좌표죠. 이 길이만큼이. 근데 이 길이를 내가 지금 어떻게 돼? 반지름이 1이 와야 해서 이 길이가 1이 돼요. 그럼 이 길이는 우리가 여기를 a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가 이 비율에 대한 얘기니까 a가 되거든요. 1분의 a라서. 그러니까 여기에 x좌표가 코사인 세타가 돼요. 그러면은 이 길이만큼이 y좌표인데 이 좌표에서 보면은 그게 어떻게 돼? 1분의 여기가 1분의 요 b 길이가 어떻게 돼? 사인 세타가 b가 돼서 y좌표가 사인 세타가 돼요.
이게 바로 삼각함수로 바꾸는 법이에요. 그래서 x좌표가 움직이는 게 코사인 함수고 y좌표가 움직이는 게 사인 함수다. 그러면 탄젠트는 뭔데요?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탄젠트 얘기하려고 이거 꺼낸 거예요. 탄젠트라는 거는 영어로 알았는데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인데 탄젠트. 자, 중요한 건 여러분 그 단어가 아니에요. 바로 탄젠트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접선이라는 뜻이에요. 접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길이 1이 여기의 길이가 1이고요. 탄젠트라는 녀석은 이렇게 했을 때 여기 길이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 각도에 따라서 이 y 값이 탄젠트가 되는 거예요.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되니까. 그래서 탄젠트라는 건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접선에 대한 값이고 뭐 밑변과 밑변의 관계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셔도 매우 좋고요. 삼각비에 대해서 문제는 풀진 않을 겁니다. 굳이 진도를 거기까지 나갈 필요는 없어가지고 뭐 그냥 7단원까지 끝낼까? 과제로 딱 7단원 연습 문제까지 6단원, 7단원 빠방. 여러분이 요런 것 정도만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건 내신에서도 쓰일 거고 그러니까 원래 당연한 건데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정상적인 거고요. 여러분이 사인하면 특수각에 대해서 상급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특수각을 어디서부터 처음 가져가냐? 정삼각형에서 만드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은 여러분이 정삼각형이라는 건 우리가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 뭐냐면은 한 각이 60도라는 정보랑 한 변이 A면 나머지 변도 A다라는 정보가 있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삼각함수의 값을 유도할 거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직각이 나오려면은 이렇게 수선의 발을 그으면 되고요. 그러면 어떤 거 알 수 있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한 밑변을 수직 2등분한다라는 걸 긋고 그럼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높이가 2분의 루트 3 a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루트 3 a이기 때문에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4분의 루트 3 a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사인 60도라는 녀석은요. a분의 2분의 루트 3a가 되면서 2분의 루트 3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코사인 60도는 a분의 2분의 a가 돼서 2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탄젠트 60도는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돼서 2분의 a분의 2분의 루트 3a가 돼서 루트 3이다라고 이렇게 얘는 굳이 뭔가 어려운 값을 취하지 않아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삼각형을 위해서 구한다라고 하고요. 자, 여러분이 보면은 얘가 사인이죠. 그리고 얘는 코사인이죠. 그러니까 사인인데 왜 코사인이냐? 여러분이 영어에서 이런 거 배웠죠. 코퍼레이션. 코가 붙으면 뭔가 어떤 느낌이야? 협역하고 이런데 수학에서는 보조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사인의 보조값. 즉 이 변의 기회에 대한 정보를 볼 때 이 변의 기회에 대한 정보로 보완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얘가 코사인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럼 선생님 이거 가지고 60도 되는데 나머지가 어디서 나오나요? 여기서 반대각이 30도가 되겠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의 값이 사인 값이랑 반대가 크로스가 일어나는 이유가 왜? 여기서는 사인이 이 변에 대한 정보가 되고
코사인이 이 변에 대한 정보가 되니까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30도라는 건 여러분이 어떻게 돼? 바로 2분의 1이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고 코사인 60도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루트 3이다라고 알아낼 수가 있는 거야. 이 삼각형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변의 삼각관계가 바뀌니까. 그럼 탄젠트는 60도 왜 써니? 30도. 얘도 역시 역전이라니까 루트 3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혹시라도 여기에서는 45도라든지 루트 3분의 1, 루트 2분의 1이라고 쓰는데 이걸 의도적으로 일부러 유리 안 시키는 거거든요. 역수라는 거 알려주려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어떻게 외워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이게 역수라고 생각해서 여기서만 유리 안 시키는 거니까 유리 안 시켜서 불편하다라는 친구가 있으면요. 이건 제 방식이니까 여러분은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은 30도하고 60도가 왜 나왔는지 어떤 비율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요. 자, 우리가 특수각으로 30도, 60도, 45도거든요. 0도랑 90도까지 중3 과정에서 알려주긴 하는데 0도랑 90도는 어떻게 돼? 아까 본 그 그래프 형태를 써야지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나오는 건 45도인데 45도는 여러분 어디서 구할 수 있냐? 직각 이등변. 뭐 직각이 아닌데. 여기가 45도고요.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지면서 내가 여기가 A고 여기가 A면 여기가 루트 2A다라고 여러분이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가 사인과 같은 경우에도 루트 2분의 A 해가지고 루트 2분의 1이다. 그러면 코사인 45도도 똑같이 어떻게 돼? 아, 이렇게 되니까 루트 2분의 1이다. 마지막으로 탄젠트 45도는 여기면 여기가 돼서 2다라고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둘 다 우리가 도형 기하학적에서 와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편할 거고요. 어차피 오늘 더 문제 풀고 하지 않은 거니까 0도에 대한 얘기까지만 하고 쉬었다가 시험 볼게요. 0도 90도. 그래서 여러분이 30도 60도는 정삼각형에서 따온 거고 45도는 이등변 삼각형에서 따온 거고 그리고 0도 90도는 여기서 따온 게 아니다.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각도를 아무리 좁혀봤자 0도로 가면은 삼각형이 아니게 되고요. 90도로 가면은 걔 또한 도형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도형은 맞지만 삼각형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각삼각형 즉 이런 원래 진짜적인 유클리드 기하학적인 측면에서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이제 개념을 확장을 해서 그 사실 그런 거잖아. 사인 180도가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왜냐면 아까 제가 삼각비라는 거는 90도 직각삼각형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가 180도가 나오면은 나머지 각이 없잖아요. 90도도 못 만들고. 근데 이런 게 어째서 나올 수 있냐가 바로 아까 제가 얘기한 여러분이 이제 삼각함수라는 녀석을 통해서 얘를 비율로 정의했고 우리가 표면 위에 각도를 전방향으로 포기해서 이렇게 나타냈고 그러면 내가 이 녀석이 1인 길이에 대해서 이 녀석의 각도의 x좌표가 코사인 세타고 y좌표가 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 x좌표가 그냥 코사인 세타인 거야, 이 원에서. 그렇게 정의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치면은 우리가 세타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낮춰가지고 0도까지 이렇게 낮춰볼 수가 있는 거예요. 0도까지.
자 그러면은 지금 x 좌표가 0이 되는 순간 이 세타 값이 이렇게 내려가서 0이 되는 순간 x 좌표는 여기가 1,0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돼? 코사인 0이라는 코사인 0도라고 했어요. 0도라고 하는 녀석을 1로 정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실질적으로 1이란 값을 갖게 되는 도형은 없지만 우리가 삼각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0은 1이라고 정의가 되고요. 그리고 사인 0은 어떻게 정의가 돼? 바로 0이다라고 정의가 되는 거예요. 0 라디안 또한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 탄젠트라고 하는 녀석은요. 여러분이 상제관계에 대해서 배운 친구들은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야 라고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수가 있고요. 탄젠트라는 거는 요 측면에서 보면은 이얘 자체는 밑변의 길이가 1인데 높이가 0이다 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도형 자체는 밑변이 1이고 높이가 0인 삼각형이랑 이상한 도형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어차피 밑변은 1이지만 자가 0이 되므로 똑같이 0으로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이렇게 째깍 해가지고 얘를 올려서 90도가 만들려면 이제 요 여기가 되면서 얘는 0,1이야. 어떻게 돼? 얘는 또 밑변이 0이고 높이만 1인 그런 삼각형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어떻게 돼? 이제 코사인은 밑변이 없으니까 0이 되는 거고요. 사인은 높이가 1이니까 얘가 이제는 1이 되는 거예요. 자, 탄젠트라고 하는 녀석은요. 분모가 0이고 우리가 분모가 0인 경우에 어떻게 돼? 정의가 안 된다라고 표시해줘. 이렇게 가져가시면 깔끔하게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근데 간만에 개념 설명하기 개념 잘 되는데 문제까지 또 풀어볼까? 그래서 약간 제가 중학교 때 여러분이 살짝 물론 여러분이 삼각비 아직 아무도 그 중학교 과정에서 배울 나이는 아니지만 배울 나이가 아닌 게 아니라 배울 과정은 아니지만 중학교 거에서부터 쌓아가지고 고등학교 거까지 올라가는 초기까지 설명을 해준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중등 될 수 있는 삼각비까지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 한 10분에서 한 12분 정도 쉰 다음에 우리 1테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